인내. 8번째. 8. 신념의 길이는 기르기 위한 노력. 성급함은 사람을 파멸시킨다. 인내력을 몸에 익혔을 때 당신은 전진할 수 있다. 만일 인내에 힘이 없으면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내에 힘만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끝내는 성공할 것이다. 소망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인내력은 불가결한 요소다. 그리고 이 인내력의 근본이 되는 것이 의지의 힘이다. 의지의 힘과 소망이 올바르게 결합할 때 두려움을 모르는 그 무엇이 생겨난다. 막대한 재산을 구축한 사람들은 때로는 냉혈한이라고 비난받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오해다. 그들은 그저 강인한 의지력과 절대로 단념하지 않는 소망을 지닌 사람들이다. 대다수 사람은 사소한 반대나 역경 앞에서 목표나 계획을 단념한다.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어떤 장애도 굴하지 않고 전진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인내력이란 말하는 영웅적인 여운이 없다. 그러나 이 소박한 말에는 탄소가 철강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가치가 있다. 꿈과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소개하는 성공 철학의 13단계를 활용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성공 철학을 이해하고 인내의 힘으로 단 한 단계씩 실천해야 한다. 인내력 부족은 실패를 초래한다. 어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내력 부족은 대다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약점이다. 다만 이 약점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가장 간단한 극복 방법은 오로지 자기의 소망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다. 목표 달성의 출발점은 소망에서 시작한다. 이것을 언제나 마음에 새겨두기 바란다. 작은 불은 약간의 열만 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은 소망은 작은 결과밖에 가져오지 못한다. 만일 당신의 인내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당신의 소망이 약한 탓이다. 소망의 불을 좀 더 활활 타오르게 함으로써 인내력을 강하게 할 수 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제1단계의 내용을 다시 읽고 소망을 이루기 위한 6가지 원칙을 꼭 실행하기 바란다. 이 6가지 원칙에 따르려는 용기와 성의가 당신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당장 실행할 생각이 나지 않으면 아직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라. 물이 큰 바다를 흘러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을 얻겠다고 결심한 사람에게만 돈이 흘러간다. 만일 당신에게 인내력이 부족하다면 제2단계를 다시 한번 숙독하기 바란다. 또 협력자를 만들어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도록 하라. 그리고 자기 암시나 자기 잠재의식의 각 단계에도 인내력을 개발하기 위한 내용이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무엇보다도 당신이 잠재의식에 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그렇게 하면 인내력 부족으로 고민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깨어나든 잠자든 상관없이 언제나 활동하고 있을 것이다. 13단계의 성공 철학은 갑자기 생각나거나 단편적으로 음미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 진가를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완전히 습관이 될 때까지 성공 철학을 실행해야 한다. 이것 말고는 당신이 부를 축적하는 의식을 개발하는 방법은 없다. 가난한 사람은 사실 가난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모여드는 것과 같은 이치다.
가난을 추구하는 의식이 어느 사이인가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점령한 것이다. 가난을 추구하는 의식은 애쓰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자연적으로 생각나지만 부를 추구하는 의식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 이 중요한 사실을 완전히 이해를 하면 부를 얻기 위해 인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만일 인내의 힘이 없으면 당신은 어느 것이든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인내의 힘만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끝내는 성공을 할 것이다. 당신이 정신적인 무기력에서 탈주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아무리 느리다 해도 인내심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 인내의 힘이 최후의 승리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지난날 막대한 부를 이룬 사람 중에는 강한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 협력자의 도움을 구한 사람도 있다. 그들이 특별히 인내의 힘을 단련하고 하려고 했던 것은 혹독한 고난이 느닷없이 닥쳐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내력의 습관이 되어 몸에 밴 사람은 어떠한 실패를 체해도 마치 보험이라도 든 것처럼 침착하게 사태를 감망하고 인내하며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낸다. 그들이야말로 몇 번이고 실패해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성공할 사람들이다. 때로는 무엇인가를 일부러 온갖 종류의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자신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한다. 이면에 숨어있는 그 무엇은 인내력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에게 성공의 기쁨을 주지 않는다.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에게 승리란 없다. 반대로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은 그 인내에 대한 보상을 얻는다. 목표가 무엇인 건 그것에는 성공이라는 섭리가 주어진다. 그것만이 아니다. 단순한 보수보다 더 중요한 것, 즉 어떤 실패에도 반드시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씨앗이 잠재해 있다라는 진리를 체득한다. 승리할 때까지 인내하라. 극한 안정된 사람만이 실패의 경험에서 인내의 소중함을 배운다. 그들은 실패가 찾아와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곧 다시 일어난다.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결국 실패를 승리로 바꿀 수 있다. 나는 많은 사람이 실패에 좌절한 채 두 번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끝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 중에는 실패를 한층 더 노력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절망적인 사태에 직면했을 때 져서는 안 돼, 일어서야 해 하며 그것에 대항한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불가사의한 힘이 몸 안에 솟구치는 것을 느낀다. 이 힘에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인내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힘이야말로 더욱 개발하여 단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 인내력이 없으면 어떠한 분야에서도 위대한 성공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브로드웨이는 절망의 모지인 동시에 기회의 문이기도 하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전 세계에서 명성, 부, 권력, 사랑 등 성공이라는 부른 것들을 찾아 브로드웨이로 모여들고 있다. 누군가가 기회를 찾고 있는 건 행렬에서 빠져나가 성공을 거두었다면 사람들은 브로드웨이의 정복자라고 그 사람을 칭송한다. 그러나 브로드웨이는 그렇게 간단히 정복되지 않는다. 브로드웨이가 대가를 주는 진짜 이유는 그 사람이 단념을 거부하는 힘, 즉 인내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나는 브로드웨이 정복에 성공한 사람을 알고 있다.
그들이 가진 성공의 비밀은 인내라는 말과 결코 떼어낼 수가 없다. 이 성공의 비밀은 브루드웨이의 정복자 중에서 훌륭하게 성공한 페니 히스트의 고통 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히스트는 작가에 출세하려고 1915년에 뉴욕에 왔다. 그녀는 낮에는 돈을 벌고 밤에는 희망에 불타 저작에 몰두했다. 그리고 4년 동안 수많은 출판사에 드나들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작품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알았어. 브로드웨이의 당신의 승리예요 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이런 말을 다음에 다졌다. 좋아요. 브로드웨이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곳에서 내쫓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내쫓지 못할걸요. 지쳐 단념하는 쪽은 당신일 거예요. 그녀는 한 출판사에 36번이나 거절당하기도 했지만 절대로 단념하지 않았다. 보통의 작가라면 그렇게 거절당하면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4년이란 긴 세월 동안 꾸준히 여러 출판사를 오갔다. 그녀에게는 반드시 된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승리의 날이 왔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그녀를 테스트하고 있었으며 그녀는 거기에 합격한 것이다. 그때부터 그녀가 습관처럼 오갔던 그 길을 이번에는 출판사 측에서 오가야 했다. 돈이 너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는 바람에 미처 세어볼 돈도 없었다. 거기다 그녀의 작품이 영화화되자 더 많은 돈이 홍수처럼 흘러들어왔다. 짧은 이야기였지만 성공하는 데는 인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리라 생각한다. 페니 허스트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위대한 불을 이룬 사람들은 누구나 처음에는 이러한 인내력을 요구받는다. 비유해보자면 브로드웨이는 어떤 거지에게도 커피 한 잔과 샌드위치 한 쪽쯤은 나눠줄 것이다. 그러나 커다란 스테이크를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인내력을 요구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공감할 사람이 있다. 바로 케이트 스미스다. 그녀는 돈을 못 받더라도 마이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노래를 불렀다. 브로드웨이가 마치 어디까지 하겠는가 어디 해보라는 라고 말하는 듯했다. 결국 그녀는 자기 손으로 행복을 잡을 때까지 견뎌냈다. 끝내는 브로드웨이가 지쳐서 이렇게 말했다. 아, 이제 됐어. 잘 알았다고. 그러면 내 노래 가격을 정해보자. 계속해서 노래를 불러보려. 마침내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가격을 매겼고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여들었다. 인내력을 기르는 8가지 비밀. 인내력은 마음의 자궁이며 단련시켜 개발할 수 있다. 인내력을 기르는 8가지 비결을 소개해 보겠다. 명확한 목표. 당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것이 인내력을 개발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강력한 동기부여야말로 온갖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된다. 더욱더 열렬하고 간절한 소망을 가진다. 당신의 소망이 뜨겁게 타오르면 누구보다도 강한 인내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당신의 능력, 당신의 가치를 믿는다. 당신 자신감과 용기는 인내력을 지탱해 준다. 구체적인 계획,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도중에 점점 인내심이 높아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정확한 지식, 당신의 경험과 관찰을 기초로 지식을 삼는다. 올바른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한 억측이나 짐작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당신의 인내력을 파괴할 뿐이다. 협동심, 동료에게 인정과 이해, 조화가 어우러진 협동심을 얻은 일은 당신의 인내력을 강화해준다. 의지의 힘, 명확한 목표를 향해 항상 마음을 집중시키는 노력은 인내력의 밑거름이 된다. 습관, 인내를 습관화하여 몸에 배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신의 마음은 나날이
경험이 쌓여서 원숙해질 것이다. 두려움이라는 가장 큰 적도 당신이 용기 있는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얼마든지 쫓아버릴 수 있다. 당신에게 인내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특히 어떤 점이 문제인가를 알아두기 바란다. 위에서 소개한 인내력을 기르는 8가지 비결을 분석하여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라. 이것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당신을 만드는 힌트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적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으로 당신의 인내력에 대한 약점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약점의 근본에 있는 깊은 잠재 원인도 밝혀낼 것이다. 이 8가지 항목을 연구하여 자신이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확실히 파악하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 중요하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고 인내하라.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약점 16가지 항목을 열거해 보겠다. 자기가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고 설명도 못한다. 무엇이든 내일로 미룬다. 공부하고 싶은 즉 지식을 쌓고 싶은 의욕이 없다. 우유부단하여 정면으로 일과 대결하고자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긴다.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는 대신 핑곗거리를 찾아 발뺌한다. 현재 자기의 입장과 처지에 만족한다. 자기 만족처럼 불행한 것은 없다. 이것은 구제할 방법도 없거니와 나아질 가능성도 없다.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직면하여 싸우려 하지 않고 안이하게 타협하려고 한다. 이런 태도의 근본 원인은 무관심에 있다. 남의 잘못은 혹독하게 책망하면서도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다. 소망이 빈약해서 게으름뱅이처럼 아니라 타성에 젖어 있다. 조그만 실패에도 좌절하고 다시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다. 계획을 종이에 쓰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는 분석도 반성도 할 수 없다. 눈앞에 아이디어가 번뜩이거나 기회가 와도 손을 내밀어 잡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멋있는 꿈만 그릴 뿐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 노력하는 것보다 그냥 이대로 지내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이것이 갖고 싶다는 큰 뜻이 없다. 애써 얻으려 하지 않고
도박이나 투기 따위의 요행을 바란다. 타인의 생각, 행동, 발언 등을 신경 쓴다. 즉 비난받은 것이 두려워 결국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 16가지 약점 중에서도 가장 큰 적이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모든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반드시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비관을 두려워한 나머지 친척이나 친구 또는 세상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따르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잘못된 결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남의 이목이 두려워 이혼하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많다. 이처럼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두려워서 또는 의무감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것에 구애받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기의 큰 뜻이나 희망을 꺾여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본다. 실패에 대한 비난이 두려워 일부러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있다. 실패에 대한 비난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성공하고 싶다는 소망보다도 강한 것이다. 드높은 목표를 세우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큰 희망을 갖지 말라. 세상이 미친 사람이라고 할 테니까 라는 말을 들을까 봐 두려워한다. 실패에 대한 비난이 주는 두려움은 성공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는 원인이다. 그 두려움이 있는 한 아이디어는 결코 프로젝트가 되지 못하며 행동으로 옮기지도 못한다. 많은 사람이 성공은 행운이 가져오는 것이라고 믿는다. 어쩌면 성공에는 그렇게 믿을 만한 요소가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행운만을 믿고 있다가는 곧 실망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공 요소를 간과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요소는 행운을 자신의 손으로 창출하는 지식을 말한다. 코미디언이 더블로 피지는 경쟁 공황 때 재산을 잃고 수입도 없는 처지가 되었다. 게다가 중요한 일자리였던 밤무대마저 폐쇄당하고 말았다. 더욱 어려운 일은 그의 나이가 이미 60을 넘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기를 향한 그의 소망은 누구보다도 강했다. 그는 출연료를 받지 않아도 좋으니 일을 시켜달라며 생소한 영화계로 뛰어들었다. 이때 그를 방해하는 또 한 가지 어려운 일은 그가 기관지염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진작 단념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피즈는 단단한 인내력의 소유자였다. 그에게 단념이란 결코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단념하지 않고
참아내면 언젠가는 반드시 행운을 만난다는 것을 믿었다. 실제로 그는 행운을 잡았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메리 드레슬러 역시 60이 다 된 나이에 일자리는 물론 돈도 없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여 마침내 꿈에 그리던 아카데미상을 받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미 성공에 대한 꿈을 포기할 만한 나이임에도 그녀의 인내력은 훌륭한 승리의 꽃을 피웠다. 에디 캔드는 1929년에 주식시장이 붕괴되었을 때 전 재산을 날렸으나 용기와 인내력만은 잃지 않았다. 이 두 가지 힘과 탁월한 통찰력 덕분에 그는 한 주에 1만 달러를 버는 데까지 재기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인내력이 있으면 다른 조건이 나빠져도 재기할 수 있다. 기대를 걸 수 있는 행운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행운뿐이고 그 행운은 인내력을 이용해서 비로소 손에 넣을 수 있다. 첫걸음을 목표를 명확히 하는 일이다. 인내력을 단련하는 4가지 원칙. 인내력을 습관으로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과 노력만 있으면 충분하다. 위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고등교육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인내력을 단련하는 4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타오르는 소망이 뒷받침된 명확한 목표를 가질 것. 둘째, 철저한 계획을 세워 한 걸음씩 실행할 것. 셋째,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부정적인 요소들, 즉 자신의 발전에 방해되는 의견을 깨끗이 지워버릴 것. 넷째, 목표와 계획에 찬성하여 항상 용기를 북돋워주는 친구를 사귈 것. 이 4가지 원칙은 모든 성공 필요의 조건이다. 이 책의 13단계에 걸친 성공 철학도 결국은 다 각 단계를 습관화하여 몸에 익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 4가지 원칙으로 당신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 4가지 원칙으로 당신은 고정관념을 타파할 수 있다. 이 4가지 원칙으로 당신은 부유해질 수 있다. 이 4가지 원칙으로 당신은 권력과 명성을 얻을 수 있다. 이 4가지 원칙으로 당신은 행운을 만들 수 있다. 이 4가지 원칙으로 당신은 꿈을 현실화할 수 있다. 이 4가지 원칙을 실행하는 사람에게는 멋진 보상을 주어진다. 그 보상이란 자신의 가격을 스스로 매길 수 있는 특권과 자기 인생을 뜻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특권이다. 명확한 목표가 인내력을 낳는다. 원저공의 이야기를 하겠다. 그는 항태자 시절 진정으로 사랑하는 신부를 구하기 위해 각지를 돌아다녔다. 유럽 여행 나라의 공주들이
그에게 청혼받기를 원했으나 누구 하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가 에드워드 8세로 즉위하게 되었다. 일체의 개인적인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채 하루하루 공허함 속에 보내야 했던 그의 마음을 측근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 공허함을 달래준 것은 미국 태생이며 영상이었던 심프슨과의 사랑이었다. 앨리스 심프슨은 두 번이나 이혼한 여인이었으나 에드워드 8세는 용기를 갖고 그녀와 진실한 사랑을 했다. 그 진실한 사랑은 사람이 만든 규칙이나 비판, 중상모략, 정략결혼 따위로 결코 방해할 수 없었다. 에드워드 8세는 결국 왕위를 동생인 조지 6세에게 물려주고 프랑스로 건너가 원저공의 신분이 되었다. 그리고 당당하게 심프슨과 결혼했다. 이 사랑 이야기는 이미 옛날 이야기라고 치부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두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을 얻었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부터 당신이 만나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갖고 싶은 건 무엇인가 라고 하고 물어보기 바란다. 아마도 그들 중 대부분은 당장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굳이 대답을 요구하면 대개는 돈이라고 할 것이다. 또 행복이라든가 명성과 권력이라고 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밖에 세상에 인정받고 싶다라든가 세상의 생활의 안정이라든가 가수, 댄스 혹은 작가의 재능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 달성 기일을 명확히 대답하지 못하며 그 달성 계획을 명확히 설명하지도 못할 것이다. 희망만으로 부를 달성할 수는 없다. 성공에 필요한 것은 명확한 계획이며 그것을 지탱하는 것은 불타는 소망의 부단한 인내력이다. 인내력이 있는 사람들이 온갖 고난을 극복할 불가사의한 힘은 도대체 무엇일까? 패배로 타격을 받아도 다시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우려고 일어서는 사람에게만 무한한 지성이 구원의 손을 내미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헨리 포드는 무에서 출발하여 인내라는 힘만으로 거대한 자동차 왕국을 일으켰다. 또 토머스 에디슨은 불과 3개월 정도밖에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으나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었다. 그의 축음기, 영사기, 백열전구, 그 밖에 50가지 이상의 유익한 발명품은 인내력의 열매였다. 나는 에디슨과 포드에게 대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상세히 연구할 기회가 있었다. 이 두 사람이 그런 엄청난 성공을 이루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소는 인내력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위대한 예술가, 사업가, 정치가, 발명가, 철학자, 종교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인내력, 집중력, 명확한 목표가 성공을 가져온 근본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9. 아홉 번째, 협력자, 나를 돕는 유익한 법.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협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실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지 못한다. 진심으로 도움을 주는 친구가 있는 사람은 완전한 성공을 얻을 것이다. 포드가 눈부시게 발전한 시기가 토머스 에디슨과 친구가 된 무렵부터이고 윌리엄 보로스 등 훌륭한 인재를 만난 후부터 큰 성공을 거두었다. 부를 축적하고 성공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하다. 행동을 일으키는 데 충분한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쓸모없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지 또 그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설명할 것이다. 이 에너지는 조직화되어 올바른 방향을 찾는 지혜를 말한다. 즉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사람들의 소망을 돈이나 그 밖의 가치로 전하는 조직적인 노력을 의미하고 있다. 조직적인 노력이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유지하면서 협력하는 모습을 말한다. 에너지는 재산을 축적하는 데도 필요할 뿐 아니라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도 필요하다. 그러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에너지가 조직적인 지식이라고 한다면 우선 그 지식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무한한 지성이다. 우리는 무한한 발상, 즉 창조적 상상력을 통해 지식을 얻는다. 이 부분은 상상력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했으므로 그 부분은 한 번 더 읽기 바란다. 둘째, 축적된 경험이다. 인류의 헤아릴 수 없는 경험은 기록하고 정리해서 공공도서관에 보관 중이다.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따로 분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셋째, 실험과 연구다. 과학의 세계나 각 기업의 세계에서 밤낮으로 새로운 사실이 수집 분리 조직되고 있다. 과거의 경험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이 실험과 연구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도 창조적 상상력은 번번이 사용된다. 지식은 이들 중 어느 곳에서나 입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얻은 지식은 명확한 계획으로 구성되고 행동에 옮겨서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상과 같은 지식의 3대 권한을 조사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단 한 사람이 이 지식을 모아 행동하라고 한다면 수많은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획이 명확하여 알기 쉽고 대규모라면 굳이 모으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람들이 모여 협력해 줄 것이다. 타인의 지혜를 활용하라.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의 지식과 노력, 협조의 정신은 성공을 이루는 데 커다란 힘이 된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협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실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망을 전환해 돈이나 그 밖의 가치를 창출하는 계획을 세우는 방법 등에 대해 배웠다. 그런 것들을 인내력과 지식으로 실행하고 협력자를 올바르게 선택한다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표의 절반을 달성했다고 여겨도 좋은 위치에 설 것이다. 따라서 올바르게 선택한 협력자가 당신에게 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에너지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이해해둘 필요가 있다. 협력자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경제적인 특징이며 또 하나는 심리적인 특징이다. 경제적인 특징은 간단 명료하다. 혼자는 불가능하지만 여러 명이 함께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이 많다. 진심으로 도움을 주는 친구가 있는 사람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당신에게 이러한 협력자가 있다면 막대한 부를 구축하기 위해 기초가 굳어져 있다고 하였다. 당신이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틀림없이 경제적으로 완전한 성공을 얻을 것이다.
심리적인 특징은 여간해서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 안에는 매우 중요한 진리가 감추어져 있다. 두 개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제3의 마음이 태어난다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일종의 에너지이며 본질은 정신적인 것이다. 두 사람의 마음이 조화의 정신으로 합쳐지면 양자의 마음이 이어져 하나의 결정체가 되며 협력자의 심리적 장점이 발휘된다. 내가 협력자의 철학에서 경제적인 특징을 알아낸 것은 25년 전에 이미 앤드류 케네기에게 배웠기 때문이다. 이 철학과 만남으로 내가 평생 할 일이 결정되었다. 카네기의 협력자들은 대략 5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는 협력자들과 힘을 합쳐 철강의 생산과 판매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갔다. 그의 막대한 재산은 모두가 협력자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막대한 부를 이룬 사람들이나 막대하다고는 못해도 성공한 사람들은 분석해보면 반드시 협력자의 지혜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성공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에너지를 협력자에 의해 과연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인간의 두뇌는 전지에 비유할 수 있다. 한 개의 전지보다 몇 개의 전지를 연결하는 쪽이 더 많은 에너지를 내듯이 인간의 두뇌라는 전지도 그것을 몇 개 더 짜 맞추면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공식이 성립된다. 두 개 이상의 두뇌가 조화를 이루어 협력할 때 하나의 두뇌보다 월등하고 커다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전지를 한 개보다 여러 개 결합하는 편이 훨씬 많은 에너지를 창출하는 원리와 같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타인의 두뇌를 능숙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협력자에게 과연 어떤 에너지를 끌어내고 있는지 그 비밀을 알아낼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설명한 협력자의 심리적 특징과도 맞닿는다. 즉, 몇 개의 두뇌가 결합하여 기능을 발휘할 때 이 조화된 결합으로 창조되는 에너지는 개개인의 에너지보다 더 커진다. 헨리 포드는 매우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불과 10년만 해도 이 세 가지를 핸디캡을 극복하고 미국 최대의 부호가 되었다. 이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포드가 눈부시게 발전한 시기가 토머스 에디슨과 친구가 된 무렵부터라는 사실이다. 이것만 보아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마음의 고리가 성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 수 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포드는 하메이 바이어스턴이나 루트 보뱅크, 윌리엄 보로스 등 훌륭한 인재를 만난 무렵부터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처럼 훌륭한 친구들과 정신적 고리가 얼마나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지를 마음 깊이 새겨두기 바란다. 조화와 정신과 사랑으로 친분을 나누는 도중에 우리는 서로의 소질이나 습관, 사고력 등 많은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포드는 에디슨이나 버뱅크, 보로스, 바이어선트 등과의 사귐을 통해 그들의 지성이나 경험, 정신력 등을 흡수했다. 또한 여기에 소개한 방법대로 협력자 그룹을 결성해 계속 도움을 받았다. 이역 동포를 단결시켜 강대국의 한관 인도의 등불 마하트마
간디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는 어떻게 그토록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는 불과 몇 마디면 답할 수 있다. 그는 단호한 목표를 향해 사람들이 조화의 정신으로 단결하도록 지도했다. 그 결과 2억이 넘는 사람들과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간단히 말하자면 간디는 기적을 이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2억이 넘는 사람들을 강제성 없이 조화의 정신만으로 서로 협력하도록 한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혹시 이 사실을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좋으니 두 사람 이상을 다 몇 번이라도 조화의 정신으로 협력하도록 시도해보라. 사업가라면 조화의 관계는 차지하고라도 직원들과의 함께 일하는 어려움을 통감할 것이다.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원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한한 지성이다. 둘 이상의 사람이 조화의 정신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서로 협력할 때 나오는 그 에너지가 무한한 지성인 셈이다. 천재나 위대한 지도자들이 의지한 것도 그들이 그것을 의식했다 안 했다. 이 무한한 지성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오감을 통해 실감하는 지식에 비하면 신뢰성이 조금 떨어질지 모른다. 그렇다고 체험을 항상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아무튼 무한한 지성과 결실하는 방법은 다음 단계에서 설명할 것이다. 무한한 지성과 결실하는 일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철학은 직관적으로 종교와는 관계가 없다. 이 책은 단지 독자의 소망을 어떻게 하면 돈이나 그 밖의 구체적인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가를 해명하는 일이 목적이다. 따라서 속독하고 생각하고 명상하기 바란다. 그렇게 하면 머지않아 이 책의 전체의 주제가 뚜렷한 모습으로 당신의 눈앞에 떠오를 것이다.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은 각 페이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QFS 공식. 당신의 장래는 당신이 발휘하는 서비스의 질과 양 그리고 서비스 정신에 의해 정해진다. 이것이 바로 QQQS 공식이다. Q는 Q질 또는 하나의 Q는 Q, 양 그리고 S는 정신을 말한다. 이 공식을 잘 활용하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 그러면 QQQS는 공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자. 서비스는 질이란 어떤 작은 일에 관해서도 정성을 다해 배려한 일을 말한다. 성의가 충만한 서비스야 말로 질이 높다고 하겠다. 서비스의 양이란 경험과 실적을 쌓아감에 따라 좀 더 일의 양을 늘리려고 생각하는 습관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는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많이 하려는 사고의 습관에서 나온다. 서비스 정신이라 동료와 부하들이 협력하고 싶어지도록 하며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오게 하려는 마음에서 형성된다. 또한 질의 양이 충분하다 해도 거기에 서비스 정신이 부족하면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 당신의 수익과 보람은 이 QQS가 최대한으로 발휘됨으로 보증된다. 앤드루 카네기는 이 QQS 공식 중에도 특히 S, 즉 서비스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카네기는 아무리 양이 많고 질이 좋아도
다른 사람과 협조가 되지 않는 서비스 정신이 결여된 사람은 결코 동료로 삼지 않는다. 모두 함께 일할 수 있는 인재를 구하는 것이다. 그의 방법을 따른 사람들이 모두 부를 쌓는데 성공한 것을 보면 그의 방법을 인정 않을 수 없다. 또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쾌활한 성격이 중요하다. 이러한 성격이라며 다시 서비스의 질이나 양이 부족해도 사회는 나를 나름대로 평가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솔직하고 밝은 성격이다. 10. 10번째, 성, 창조적 에너지의 원천. 인간의 마음이 받는 자극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것이 성적 충동이다. 이것을 에너지로 전환하여 이 위대한 힘이 사람들을 높은 이상의 세계로 끌어올린다. 여기에 창조적 비밀이 숨어 있다. 성적 충동은 마음에 따르는 작용의 하나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이것을 육체의 문제로만 간주한다. 이런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성에 대한 궁금해하거나 성 지식을 알려고 하는 것조차 엄난하다는 오해를 받는 것이다. 성은 본질적으로 육체적인 것이지만 다분히 정신적인 것이기도 함을 이해해야 한다. 성생활에는 세 가지 역할이 있다. 첫째, 인류를 영속시키고, 둘째는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며, 셋째는 보통 사람들을 천재로 만든다. 이 중에서도 세 번째의 경우가 되려면 성적 충동을 아무렇게나 방치하기보다는 에너지로 전환하여 훌륭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전환이란 말은 변화한다. 어떤 원리를 달리 응용한다. 어떤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바꾼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성적 충동의 전환이란 성이 육체적인 것 끝에만 머물지 않도록 다른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성에 대한 소망은 인간의 소망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다. 이 소망에 사로잡혔을 때 사람들은 평소에는 보지 못하는 왕성한 상상력, 용기, 의지력, 인내력, 창조력 등을 발휘한다. 또 성에 대한 소망은 너무나 강해서 사람들은 명예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건다. 따라서 마음을 움직이는 이 강렬한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왕성한 상상력, 용기, 창조력 등이 발휘되어 문학이나 예술 또는 부를 이루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성 에너지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의 힘이 필요하다. 성적 충동은 타고난 것이며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그것을 배제하거나 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성적 충동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위해 올바르게 발전해야 한다. 이것을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해 다른 방법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단순히 육체적인 것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강에 댐을 쌓아 물 흐름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어도 물줄기는 결국 다른 배수구를 찾아 흐르기 마련이다. 성적 충동도 마찬가지다. 일시적으로 억제하고 조절할 수는 있어도 자연의 원리에 따라 반드시 다른 배수구를 찾게 된다. 이 충동을 창조적인 노력으로 전환할 수만 있다면 강력한 힘을 얻을 것이다. 성 에너지의 행동적인 원천이다. 과거 2000년 전에 걸쳐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전기와 역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모두가 강한 성에너지의 소유자이며 성적 충동을 능숙하게 전환하는 기술을 터득했다는 것이다. 둘째,
막대한 재산을 이룩한 사람들이나 문학, 예술, 산업, 건축 등의 방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여성의 영향으로 동기부여가 됐다는 사실이다.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생애를 조사해보면 강한 성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성적 충동을 억제할 수 없는 힘으로 설령 신체를 제압한다 해도 막지 못한다. 이 충동에 몰린 사람이 강한 행동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알면 성적 충동을 다른 에너지로 전환하는 일에 창조력과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에게 있어서 성식 기능을 파괴하는 일은 행동력을 대원천을 봉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거세된 동물은 관찰하면 잘 알 수 있다. 거세된 항소는 어린 양처럼 온순해진다. 인간이든 동물든 성에너지를 제거하면 모든 투지를 잃고 만다. 인간의 마음은 자극에 반응하며 정열이나 창조적 상상력, 강렬한 소망 등의 충동이 생긴다. 이러한 마음의 충동을 가져오는 자극의 대표적인 것은 다음 10가지 항목이다. 성, 애정, 명성, 권력, 돈에 대한 욕망, 음악, 우정, 조화의 정신으로 묶인 협력자, 사회적인 박해, 자기암시, 두려움, 마약과 술. 이 항목 중 8개는 자연적이고 건설적인 것이나 나머지 2개는 파괴적인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음을 자극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은 성임을 알 수 있다. 성이 가장 강하게 인간의 마음을 자극하여 실제적인 행동에 박차를 가하기 때문이다. 성은 모든 것의 활력소다.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보면 여성 때문에 자극받아 창조적 상상력을 개발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된 사람이 많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도 그중 한 사람이다. 그는 조세핀의 사랑과 내조를 받던 시절에는 세상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와 이혼함부터 급속하게 쇠퇴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전쟁에서 패배하여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당했다. 이외에도 아내의 사랑과 내조로 대성공을 거둔 남자가 그 아내와 이혼하고 새 여자를 맞이한 후 파멸한 경우를 많이 보았을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자극을 받아 반응을 일으킨다. 이 자극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강렬한 것이 성적 충동이다. 이것을 에너지로 전환하면 이 위대한 힘이 사람들을 높은 이상의 세계로 끌어올려 고뇌와 고통에서 해방된다. 그럼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 강한 성 에너지를 가지고 훌륭하게 대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 그들은 천재라고 불리는 동시에 성적 충동을 훌륭하게 전환한 사람들이다.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엘버트 하버드, 윌리엄 셰익스피어, 에이브러햄 링컨, 우드로 윌슨, 랄프 에머슨, J.H. 패터슨, 로버트 번즈, 앤드루 잭슨, 엘리코 카루소. 위대한 인물의 전기를 많이 읽거나 이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며 이 명단에 더 많은 이름을 추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역사 속 인물로는 신뢰하지 못했다면 당신의 아는 성공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성에 그다지 관심이 없던 인물을 찾아보라. 성 에너지는 모든 천재의 창조적 활력소였다. 성의 강렬한 힘 없이는 위대한 지도자나 건축가나 예술가로 성공한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단 성 에너지가 강한 사람을 모두 천재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 성 에너지를 육체적 소망에서
다른 소망으로 전환해 행동으로 일으켰을 때 비로소 천재가 나타나는 법이다. 성 에너지가 강하지만 천재와는 전혀 거리가 먼 인생을 보내는 사람도 많은데 그 힘의 위대함을 오해하고 남용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동물 본성이 강한 존재로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25,000명 이상 분석한 결과 40세 이전에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50세를 지나고부터 자기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어서 그 원인을 철저히 연구해 보았다. 그 결과 젊을 때 성에너지를 단지 육체적으로 발산했을 때 낭비하는 데 원인이 있었다. 젊은 시절 그 에너지를 육체적인 면 외에는 좀 더 중요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그러다가 성에너지가 가장 극렬했던 시기를 지나 40세에서 50세가 되었어야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성에너지를 육체적인 발산에만 집착하면 결국에는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낭비한 것을 후회하게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성은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강하다. 능숙하게 전환하면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3만 명 이상의 세일즈맨을 지도해온 교수가 성에 관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세일즈맨으로서 유능하다는 말을 했다. 성 에너지가 인간의 매력적인 개성을 만들어내는데 한 몫을 한다는 뜻이다. 성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은 언제나 근사한 매력을 발산하며 이 생명력 넘치는 매력은 인간관계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매력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는 다음의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악수, 손을 잡는 순간 그 사람에게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 곧 판단할 수 있다. 목소리의 상태, 매력 있는 즉 성 에너지가 활발한 사람의 목소리는 윤기가 있고 탄력적이며 감미롭다. 자세와 동작, 성에 관심이 높은 사람의 동작은 생동감이 있으며 우아함과 유술함을 잃지 않는다. 사고의 민감성, 성에 관심이 높은 사람은 성적인 감정을 융화시킴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복장, 성에 관심이 높은 사람은 항상 외모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래서 체격이나 용모에 맞게 개성 있는 옷차림을 한다. 유능한 경영주라면 세일즈맨의 첫째 조건으로 매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것이다. 성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은 정리적이지 못하므로 일을 다해 다른 사람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상품을 팔더라도 열일의 세일즈맨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정치가, 강연가, 목사, 변호사, 세일즈맨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성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매력을 발산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실직격이다. 또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자극받아야만 행동한다는 사실로 미뤄 생각해 볼 때 세일즈맨의 자질에서 성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베테랑 세일즈맨이 판매의 달인이라고 불린다면 그것은 그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성 에너지 영업의 정밀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제 성적 충동의 현실적인 중요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성 에너지를 육체적인 관심에서 판매라는 목적으로 전환해 결단력과 정밀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업사원으로 성적 충동 전환 기술을 획득한 사람이다. 본인이 그것을 깨닫고 있는지 어떤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공한 세일즈맨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 에너지를 능숙하게 전환하고 있다. 성 에너지를 전환하려면 대단한 의지가 필요하다. 물론 이 의지는 노력해서 단련할 수 있으며 그 노력은 반드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오래전부터 성에 대한 언급이 금기시되어 온 탓에 성에 음란하다는 오해를 받아왔다.
그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은 남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을 두려워한다. 눈부시게 진부한 현대에서도 성 에너지가 강한 것을 열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성 에너지가 강한 것이 창피한 일이라는 잘못된 상식에서 비롯된 오해 때문이다. 한 가지 밝혀둘 것은 내가 성 에너지를 찬미한다 해서 결코 분명히 나쁜 사람들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성은 현명하게 사리분별을 하면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지만 함부로 남용하면 몸도 마음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위대한 지도자들을 보라. 그들의 성공이 여성의 격려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성공한 사람의 아내는 겸손하고 희생적이며 세상에 얼굴을 잘 내놓지 않으며 알려지지 않는 것 뿐이다. 아내가 아니 여성에게 영향을 받은 예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술이나 마약 인생을 망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성도 마찬가지다. 성에 미친 남자는 마약 중독자와 같다. 성적 충동과 마약은 모두 이성을 잃고 의지를 조절하지 못하게 만든다. 성적 충동이 전환이 되어 무지한 사람은 한편으로는 큰 벌을 받고도 또 한편으로는 큰 이익을 놓친다. 만약 사람의 성에 대한 무지한 원인은 그동안 이 문제가 수수께끼와 침묵 속에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 수수께끼와 침묵이 젊은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겁력을 강요하고 있다. 그 결과 도리어 호기심을 불이켜 성에 과도한 관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시행할 입장에 있는 사람도 역시 아직 성교육을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40세부터 진짜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40세가 되기 전에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보통 창조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시기는 40세부터 60세이다. 수천 명의 남녀를 분석한 결과 밝혀진 사실이다. 그러므로 40세까지 실패한 사람이나 40세 지나 이제 늙었다 불가능한 사람은 희망과 용기를 갖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40대에서 50대 인생의 가장 결실이 많은 시기다. 우리는 공포와 전율이 아닌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 나이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40대가 되기 전에 자기 분야의 절정기를 경험할 수 없다는 증거는 성공한 사람들의 기록을 조사해보면 알 수 있다. 헨리 포드는 40대가 되기 전까지는 성공의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앤드루 카네기 역시 40세가 훨씬 넘어서부터 노력의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 제임스 힐도 40대부터 전신기에 키만 두드리고 있었다. 대성공을 거둔 것은 훨씬 이후의 일이다. 유명한 실업가나 은행가 등의 전기를 보면 40대에서 60대까지의 가장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사람들은 30대, 40대 되어서야 성적 충동 전환의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다. 보통은 우연히 그 기술을 발견하지만 그 발견을 의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들은 단순히 35세에서 40세가 되어서야 성공에 필요한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할 뿐이다. 이 변화를 둘러싼 진실된 원인은 잘 모르는 것이다. 인간은 대자연의 원리에 의해 40세, 50세가 되고 사랑과 성의 감정의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여 그것을 자극제로 위대한 힘을 끌어낼 수 있다. 성 에너지에 강력한 힘이 있다. 다만 그 힘이 회오리 바람과 같아서 조절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물론 사랑의 감정과 성의 감정이 결합하면 침착하게 목적을 생각하고 평정을 유지하며 적절한 판단과 균형을 가진다. 40세가 넘도록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힘을 기르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한가. 단지 성적인 쾌락만 추구하는 사람도 성공을 거둘 수 있겠지만 행동이 조직적이지 못하고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하는 일이 많아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 인간에게 훌륭한 성공을 갖다주는 감정은 사랑과 낭만과 성이다. 사랑의 감정은 균형을 유지하고 평정심을 길러주며 건설적인 행동을 이끄는 요인이 된다. 이 세 가지 감정이 결합하여 조화를 이룰 때 천재가 탄생하는 것이다. 감정은 마음의 상태다.
인간의 대자연의 혜택으로 마음의 해학자를 타고나는 터라 평생 마음속에 화학작용을 하며 산다. 화학자는 해가 없는 요소더라도 화학 반응을 일으켜 맹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처럼 감정도 그 결합의 방법에 따라서 사람을 망치는 독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의 감정에 질투의 감정이 혼합되어 반응을 일으키면 사람은 야수가 된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파괴의 감정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독을 만들어내면 정의감도 파괴된다. 그러므로 성과 사랑의 낭만을 개발하고 조절하여 잘 활용해야 천재가 만들어진다. 사랑의 추억은 영원하다. 사랑의 추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은 끝내버린다 본 후에도 언제까지나 사람의 인도하여 감화시킨다. 새로운 사실도 아니다. 진실한 사랑은 경험한 사람이라면 사랑이 마음속에 영원토록 발자취를 남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랑은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지나간 날들을 뒤돌아보면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싶어 한다. 이것은 실제로 현재의 걱정이나 고민을 달래줄 것이다. 또 괴로운 현실에 숨통을 터주기도 할 것이다. 그 누구도 모르는 환상세계에 잠김으로써 당신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아이디어나 계획이 떠오를지도 모른다. 혹시 당신은 실현했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진정한 사랑을 아는 사람은 결코 모든 것을 잃지 않는다. 사랑은 몹시 본득스럽다. 사랑은 기분이 좋을 때 찾아와서 아무런 애고도 없이 떠난다. 그러므로 사랑이 찾아오면 기쁘게 맞아들여서 즐겨야 하며 사랑이 떠나는 것은 언제까지 슬퍼해서도 안 된다. 그 슬픔은 사랑을 되찾아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은 한 바퀴 오지 않는다. 생각도 버려야 한다. 사랑은 수없이 왔다 갔다 떠나간다. 미워하거나 원망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랑 속에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된다. 지나간 사랑은 탄식해서도 안 된다. 사랑과 섹스의 차이를 아는 사람이라면 탄식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랑은 정신적이며 섹스는 생물학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무지와 질투를 빼면 정신의 접촉이 경험하는 멋진 일이다. 사랑이 인생에서 대한 경험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사랑은 무한한 지식과 교신을 가능케 한다. 낭만과 성, 그리고 사랑이 결합하면 창조적이란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다. 또 사랑의 성은 결합이 낭만에 융합되면 인간의 한정된 마음과 무한한 지성 사이에 놓인 장벽이 제거되고 천재가 된다. 천재가 탄생한다. 남성은 여성에 의해 움직인다. 남성을 분발시키는 최대의 운동이 여성을 기쁘게 하겠다는 소망이다. 문명이 동트기 전에 선사시대 남자들은 여성에게 강한 남성임을 증명하려고 앞다투어 사냥에 나섰다. 이 점에 관한 한 남성의 본질이 변함이 없다. 현대의 사냥꾼들은 사냥한 짐승의 가죽 대신 여성의 한심을 사려고 아름다운 옷, 자동차, 돈 따위를 갖고 온다. 옛날과 다른 점이 있다면 남성이 들고 오는 품목이 변했을 뿐이다. 남성이 막대한 부, 지위,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여성을 기쁘게 하려는 소망 때문이다. 그 남성의 의욕을 살리고 죽이는 것도 여성에게 달려있다. 이러한 남성의 성질을 잘 이해하고 능숙하게 움직이는 여성은 다른 여성과의 경쟁에서 어떤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다. 남성은 다른 남성들과 있을 때에는 불굴의 정신을 가진 거인이지만 사랑하는 여성 앞에서는 간단히 조종당하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나 남성은 여성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아야 한다. 강자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남성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남성의 본질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현명한 여성은 결코 자신이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면에 드러내지 않는다.
아니, 아내, 연인, 어머니, 누이 등 여성의 영향을 받는다고 사실을 굳이 방어하려고 하지 않는 남성도 있다. 여성의 영향이 없이는 행복해질 수도 없으며 완전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 중요한 진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훌륭한 성공을 눈앞에 두고도 그 의미 스스로 포기해버리게 된다. 성에너지를 활용하라. 성충동의 전환이란 성은 입체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바꾸어 성을 다른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 한다. 성에 대한 소망은 인간의 소망 중에 가장 강렬한다. 이 소망에 사로잡혔을 때 평소에도 보지 못하는 왕성한 상상력과 용기, 의지력, 창조력 등이 발휘된다. 성 에너지 바른 사용법을 알아야 한다. 성 에너지는 어떤 이름보다 광대한 힘을 원천이다.